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연기금이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요, 개별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서 4월달 이후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상승한 322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2포인트 상승한 1031포인트로서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아시아 증시는 좀 약한 흐름인데요. 일본이 1.9%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대만이 강보합이 0.3% 상승, 중국은 0.1%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양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 부분도 금일 4원 90전이 하락한 1112원 3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하향 안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오늘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200억 순매수를 보여주면서요. 이번 달에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한 2조 9천억대 그렇죠? 순매수를 보였고, 오늘은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4200억 순매수죠. 그러면서 4월 누적으로 7천억대. 자,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금일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은 4월 전체적으로 누적으로는 990억, 한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3대 지수 모두 순매수를 하면서요,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연기금은요,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이번 달에만 1조 8천억대 매도죠. 근데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번 달에 1600억 순매수를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 강세인 이유가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요 자세한 내용은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나라 양대 지수 모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시장을 전고점 돌파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해도 되지 않나. 물론요, 지난 3월 하순이죠. 예, 연속적인 상승으로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요 가격대가 큰 폭의 약세보다는 연일 상승에 따라서 지난번 고점이면서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한 20일 전후선에서 아마 지지는 가능하다 해서 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좀 현금 부분은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 회원가입 문의는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이라든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연기금 매수와 코스닥 지수 상승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1일 날 코스닥 지수가요, 890포인트 요 날이죠. 요 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연일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1030포인트대까지 그렇죠?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연일 상승. 자, 그러면은 요 박스권에 연기금이 그렇죠? 3월 10날까지는 매도세를 보였다가 3월 11일서부터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뭐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오겠지만 매도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연기금이 3월 9일인가요?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첫 거래 개시일인 3월 12일 월요일이죠. 200가 매수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이 19일 날 어제 같은 경우는 700억대 코스닥 시장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 하면 지금 최근에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그죠? 이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우리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연기금이 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왜 순매수를 하는지 한번 그 내용 살펴보면요. 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자산군을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으로 나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176조 원으로서요. 직접 운영이 52.9%, 위탁 운영이 47.1%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요. 이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투자를 하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 비중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위탁 운영 투자 금액 그러니까 47.2%를 위탁을 줬는데 그 자금은 액티브 이 펀드 매니저의 생각에 의해서 투자도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주로 이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죠. 보면은 이 연기금이 코스닥 순매수 전환은 코스피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보다 위탁 운영사의 투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덕택으로 이 액티브 투자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 연기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특히 요번에 이 주식 비중 허용 범위를요 1% 더 넓히면서 순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코스닥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이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종목 중에서 연기금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자, 연기금이 이번 달 들어 4월 달 들어서 이게 이제 어제 기준이에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2차전지 양극재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3위가 에코프로 BM이 281억. 자, 오늘 에코프로 BM에서 뒷부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오늘 좀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아마 약세 암수로 모레 정도 수준에서 저점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이밍은 모레 정도로 없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타이밍인데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많이 강조를 해 드리는데요. 솔브레인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비중이 큰 바이오가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 녹십자 랩셀 그렇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 등 바이오 종목이 10위권 안에 바이오가 세 종목인데 저는 요 중에 지금요 뭐 에코프로 BM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고 솔브레인은 저는 반도체 소재 쪽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레고캠 바이오가 한번 조금 우리가 관심을 한번 정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한번 레고캠 바이오 볼까요? 자 보면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수급상을 좀 길게 뺐어요. 연기금까지 보기 위한 건데요. 자, 연기금이 이 4월 6일서부터 그렇죠? 이때서부터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되면서 주가의 상승세도 이끌고 있죠. 그러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 오늘 비록 윗꼬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죠. 박스권의 상당 부분 돌파를 위한 조금 순고리가 나왔지만은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뭐 오늘 마이너스 지금 300원 0.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조금 밀려서 저는 아마 6만원 초반대 그렇죠? 6만 1,000원 정도 만약에 6만원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어차피 전일 거래가 실리면서 14만 주로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상승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6만원을 다시 깬다면 지난 이 3월 하순 때처럼이었죠. 이때 또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 다음날 크게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센 종목들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부분에서 멈춰줘야지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지는 주체 세력들이 빨리 띄우려는 그런 의사로 봐도 된다. 근데 이 중간 가격 깨고 또 전일의 시초가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윗골이 좀 달아줬고 그래서 내일도 좀 밀린다 했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5,500원에서 뭐 1,000원 사이 정도 들어갔다가 요날 어제
예, 시초가 부분이 있죠. 59,000원 정도. 아니면은 어제 저점 수준이 58,000원을 깬다 그러면은 바로 또 손절치고 나와야 되죠. 그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6만원, 6만원에서 6만500원 전후, 한 6만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한번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솔브레인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한 후에 오늘 잠깐 쉬어가는데 저는 반도체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스코텍도 상당히 좋은 모습죠. 다 연기금, 그죠? 수급상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에 이런 종목군들, 록시자, 랩셀도 그렇고요, 그죠? 이 연기금과 기관들, 그죠? 뭐 연기금 매수하니까 기관들 들어오고 개인들의 매도세, 다들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 종목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레고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분들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 연기금까지 우리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우려감 약한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들이 한 달 전서부터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GM, 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렇죠? 이 2차 전지 회사들이 조정을 받은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송전인데 이거는 그죠? 11일 날 그죠? 소송이 합의로 이르면서 종결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악재로는 사라졌다. 우리가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러한 소송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내재화 배터리 자체 생산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뭐 테슬라도 독일의 뭐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체 생산하고 이번에 폭스바겐은 이 노스볼트하고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한다 하죠. 현대차도 그렇고 뭐 도요타도 지금 전고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데 과연 이 친구들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크게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있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가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술력 차이죠. 이제 이 생산 기술에도 이 노하우 및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들을 갖춰서 제대로 된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이제 한 7, 8년은 걸려서 내재화 가능성이 적은 편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 내재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들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기차가 그나마 판매가 된다는데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내연차하고 경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원가의 3, 40% 차지하는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의 원가 절감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배터리 제조사 가격 협상에 밀리지 않으려고 일부 자체 생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대부분을 2차 전지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던 두 가지 악재가요. 다 하나는 소송전은 마무리가 끝났고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배터리 자체 생산도 그죠? 시간이 많이 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해서 2차 전지들 좀 더 상승 여력, 충분히 악재로서 주가를 억눌렸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상승 기대되고 또 하나는 이제 22일 날 그죠? 이 기상 정상회의 한 40개국들이 초청해서 미국 바이든 주최로 열린다 그러죠. 화상회의로. 이 회의에서요. 기상 정상 회의에서 파리 기후 협약보다 한층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재밌는 것이요. 이 KB증권에서 나온 건데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발표할 때는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월 말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발표 그리고 SK와 LG 배터리 합의 유도 그리고 이번에 GM과 LG 배터리 공장 증성 등을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기차 쪽에 초점을 맞춰달라. 그렇죠? 그러면 20일 2차 전지들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렇죠?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관심. 2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시장에서 한 번 정도 크게 이슈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포함한 이 친환경 에너지들, 그죠? 한번 움직임 나올 때는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 이제 양극재,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에서 눌려 있지만은 소재 업체들 살아있는데, 자, 먼저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에게 이제 소송전에서 둘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소송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요, 그죠? SK이노베이션 공급 물량 작년이죠? 4년 동안에 2조 7천억 공급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던 부분, 그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해외 공장, 미국에 아마 2차전지 공장을 짓는 회사의 혜택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인가 1월 달에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금 공장 짓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죠? 미국뿐이 아니라 또 유럽에도 지금 공장을요, 착공에 들어간다. 올 2분기 초기 3만 톤 규모의 유럽, 헝가리 공장 착공. 그죠? 그리고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 만드는 또 그 소재인데요. 전구체 리튬이, 그리고 폐전지죠. 그죠? 폐 2차 전지 리사이트를 수직 계열화되어서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인 이유는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22일 날 48,000주가 되면서 상장이 된대요. 신규 상장돼요. 근데 행사 가격이 10,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18만 원대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48만 주는 다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주식은 3일 결제예요. 내가 22일 날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오늘 20일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만약에 48만 주 내가 또 갖고 있으면은 미리 지금 팔아 놓으면은, 그죠? 이날 또 48만 주가 들어오니까 보통 그래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할 때, 아니면 또 신주 인수권 신주가 발행될 때 미리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그죠? 이러한 부분, 미리 물량을 내놓을 수 있고, 또 22일날 48만 주가 나온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미리 내놓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밀리겠지만 22일날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조금 밀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22일날 만약까지 밀린다면 이때는 매수 타이밍에서 에코프로비엠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훼손되지 않는 한은요, 아마 22일날 오전에 밀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금일 3,200원 1.7% 하락한 184,2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다른 여타, 그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보다 오히려 조금 소폭 더 하락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22일 날, 그쵸? 신주, 그쵸? 발행이 되는데 48만 주. 그 신주 전환 가격이 1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18만 원이면, 그죠? 당연히 48만 주, 현금화하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레 나오니까 아마 내일까지 나오고, 모레 오전에,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요것이 이제 갭으로 한번 크게 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날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전주에 이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전이 어떤 식으로인지 마무리. 우리는 이제 뭐 거부권 행사가 했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그죠? 예,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좀 타격이 있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뜬다는데요. 이날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좀 조정을 오늘 받는 모습인데, 오히려 요날, 그죠? 예, 지금 보면 이게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18만원, 그 저점이 17만 7,900원, 17만 8천원 잡고,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요 정도 수준 내려온다면, 그죠? 요 정도 가격은 아마 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18만원 전후에서, 그죠? 모레 오전에 좀 밀린다 그러면 내일 밀리고 모레 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자, 이 종목도 연기금이 4월 12일 날, 그죠? 이 연기금 비중 확대, 1% 확대가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 오늘도 한 4천주 정도 순매수. 이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모레 22일 날 매수 기회로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거는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작년에 1, 2월 달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러한 종목군들 주가가 4만원, 5만원대였었죠. 근데 다 두 종목 다 그죠? 뭐 한 10만원 후반대 그죠? 다 올라가 있는 크게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때 4, 5만원대 사서 지금까지는 끌고 갔으면은 그죠?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죠. 항상 말씀드려 주력주 종목은 그죠?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특히 2017년부터 그죠? 우리가 주가 움직임 봤을 때 1년 7개월 동안에 12,000원짜리가 81,000원까지.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12,000원이라든지 사서 한 1년 7개월 기다리긴 한데 중간중간에 두 번 큰 조정, 한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씩 빠진다. 그 힘든 국면이 있지만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수익 난다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좀 조정 좀 받고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종목도 포스코 케미칼도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좀 한 8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중소형 정보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죠? 이 연기금들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뭐 첨보라든지, 첨보는 오늘 움직임 좋았어요. 7,000원 떴죠. 근데 첨보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들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연기금들 매수한 종목, 내가 만약에 중소형 종목을 갖고 있다,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을 보고 있다, 내가 이 종목을 노려본다 하면은 지금은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죠? 연기금들이 매수한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훨씬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첨보 오늘 3.8%죠. 자, 계속적으로 뭐 첨보라든지 그러니까는 뜨면 좋은데 그죠? 이것이 이제 뜬 다음에 좋아 보여서 이제 이것이 문제고. 자, 이거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죠. 자, 일진 머티리얼도 이제 고점 부근에 와서 지금 최근 조정을 받는데 조정 받아도 연기금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죠. 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나. 요거는 이제 SKC, 그죠? 자, SKC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연기금들이 그렇게 매수를 안 해주네요, 그죠? 요번에 요 고점 돌파할 때 한번 잠깐 한 3, 4일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죠? 매도세가 한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SKC라든지 뭐 일진이라든지 뭐 첨보, 대주전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본다 그러면은 그죠? SKC는 그 중에서 조금 좀 후순위로 좀 밀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대형주 쪽은 뭐 삼성 SDI 그죠? 좋은 모습. 이제 아마 유럽에 지금 공장 증설하고 제2공장 짓고 또 미국도 진출을 지금 검토한다 그러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LG화학도 지금 미국에다가요 제2의 공장 또 짓는다 그러고 투자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아마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국내 업체들이 이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공장이 있고요. 아까 만들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GM이 양극재 공급해달라고 제안을 했죠. 단 조건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조건.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을 검토하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G화학 지금 공장 짓는 거 좋은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면 지금은 이제 원체 대형주들이 조금 물려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중소형 종목군들. 그러면 내가 잊혀진 노린다면 뭐 내일 하루 쉰다 해도 포스코 케미칼 한번 모레 노려볼 만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요 종목은 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8개 종목 동방 만드는 회사. 최근에 이제 SKC가 치고 나가고 일진 머티리얼 뒤따라가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지금 첨보도 따라가고 대주전자도 좀 따라가고 있죠. 뭐 좋은 뭐 회사 내용은 뭐 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삼성 했을 때 LG와 하겠죠. 마찬가지고 관심 종목 최근에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한 4개 종목 많이 말씀드리죠.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스튜디오 드래곤, 노바렉스. 자,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좋은 모습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그렇죠? 노바렉스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오히려 또 상승한 다음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때, 그렇죠? 그러한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주식이라는 것이 나는 올라갈 걸로 보고 매수를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 내 생각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면은 내가 한번 팔기에 놓치면 손실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잘 올라가는 것도 항상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습관. 아니면 원체 좋은데 만약에 지금 회원 가입하신다면 지금 저희들 종목 중에서 뜬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더 갈 걸로 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해드려요. 그 종목을 만약에 우리 가입하시는 그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다면은 우리가 비중대로 제대로 다 사드리는데, 그죠? 해드리는데 만약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죠?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 조절로 그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그죠? 유료 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그죠? 한번 지금 시장이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지금 20년 만에 그죠? 최고가 수준이고 코스피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는 등 그죠? 이러한 시장 흐름 누가 수급적으로 긍정적이고 이러한 좀 실적 어떻게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떤 거 그리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단기로 들어가서 좀 짧게 치고 다녀야 될지 아니면 좀 길게 보면서 조금 단기 과열이면 비중만 좀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 그러한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에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